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위에 있는 지금 냉전 중에 있는 예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멘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멘 난민, 제주도에 한번 왔었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그 예멘의 그 옆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 있죠? 그걸로 가는 길에 있는 바다에 버려진 어떤 그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에서 지금 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멘의 어떤 그 바다면에 어떤 배가 지금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목이 보시면 Catastrophe Waiting to Happ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게 오늘 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타임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지금 해양 오염, 그러니까 기름 이런 유조선인데요. 이 유조선이 지금 계속 정박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멘의 그런 내전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전이 생기면서 이 정부군과 반군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반군이 여기를 딱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이제 이걸 이제 조사하러 이제 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러스팅 오일 스토리지입니다. 러스트 하면 이제 그 녹이 쓰는 거잖아요. 이 탱커가 이제 예멘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threaten,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Humanitarian and environmental disaster.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그다음 환경적인 이런 재난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예멘이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잠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디오피아 옆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커피 이야기하면서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이 커피가 이디오피아가 산지인데 여기가 바로 예멘의 모카라는 산지가 여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모카가 여기가 시작된 이유는 가만히 지도를 보세요.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패권을 이 아시아에 이제 팔기 위한 작전으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한가운데 지점이 예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이쪽 바다와 인도양 바다의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코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예멘에는 지금 2,400만 중에서 1,500만 명이 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우디로 가겠어요? 이디오피아로 가겠어요? 소말리아로 가겠어요? 소말리아 하면 우리가 해적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덴만, 여기 아덴만. 그래서 뭐 아덴만에서 뭐 그런 항해 하다가 우리나라 그 배들이 납포가 되고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어때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멘이 아주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당연히 예멘을 식민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쟁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자, 여기 원래는 이제 예멘이 유대인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대인 왕국이 되었고 이디오피아 왕국도 되었고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이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교도가 된 것이죠. 16세기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됐고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북예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1962년 이제 살레 대통령이 쿠데타로 8년 내전을 종식을 하면서 72년도에 이제 공화국이 되었고요. 1967년도에 남예멘이 영국 지배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남쪽 예멘, 이쪽이 영국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령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영국이.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소련이 지배하면서 공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89년도에 소련이 떠나고 통일을 합니다. 94년도에 살레 대통령이 장기 집권과 이제 종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제 2011년도에 아랍의 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튀니지의 민주화의 봄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튀니지의 그런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중동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부통령 하디가 취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군부가 수청작 과정 가운데 정부군이 약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살레 대통령이 이제 해먹으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측근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군부를. 그러니까 거기를 숙청하면서 군부를 다 데리고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다 망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이 약해지면서 이제 반군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제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유류 보조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있는데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어떤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배를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을 해서 그 유류 보조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무기도 사고 반군이 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후티군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 배를 통해서 석유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반군이 그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를. 자, 2015년에 이제 사우디아랍연맹군으로 침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우디는 수니파잖아요. 수니파. 여기 이쪽은 그래서 이제 시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란이 또 후원을 하고 좀 그래서 종교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교 문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아랍연맹군으로 해가지고 사우디가 여기를 또 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올해 2021년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 후티군을 테러 조직을 해제합니다. 왜 해제를 했냐면 예멘 국민들이 아까 같이 난민들을 고통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좀 해제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북한의 악의 축에서 제외하듯이 여기도 이제 테러 조직 악의 축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2021년 미국과 사우디의 무기 공급을 또 중단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사우디에 이제 무기를 지원했잖아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무기는 미국 건데 그 무기를 이제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반작용으로 사우디가 이제 우리나라 한번 왔었죠.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 그래서 뭐 와서 뭐 했겠어요? 뭐 원전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도 해요. 비공식적으로는. 2021년 3월에는 그래서 아람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그래서 사우디 여기 있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왜 나왔느냐? 여기에 있는 후티군과 사우디가 이제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를 쭉 한번 쭉 짧게 훑어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도중에 생략하고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이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너럴 매니저, 이제 총괄 관리자가 되겠어요. 이 세포크라는 곳에서. 자, 세포크란 뭐냐면 이 배 이름이 세이퍼인데 세이퍼 배의 그런 탐험이죠. Exploration and Production Exploration Company다. 그래서 세이퍼 탐사 생산 회사의 매니저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member of the 시아파의 후티 반군이 그런 무브먼트 이런 움직임이 swept across northern 예멘 아까 지도 보셨죠? 노던 예멘 쪽을 휩쓸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precipitate 하면 이제 촉진하다 이런 뜻인데요. 촉발하다. 뭘 촉진했냐면 civil war 내전을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전은 continue to this day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exasperated 약화되었다, 악화되었다, 뭐 짜증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corruption 부정부패와 chaos 혼돈 이것이 issue 따라왔다는 거예요. issue 뒤따라오다. 따라오면서 이제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클라이비 씨는요 left the country 이 예멘을 떠났다는 거예요. a few years later 몇 년 뒤에. 자, 이 세이퍼라는 배는 그의 그 차지 책임은 뭐였냐면 remain in place 그 자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umbilically joined to Yemen Red Sea coast 거기가 이제 흑해가 아니고 이제 붉은 바다 거기가 이제 붉은 바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적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붉은 색깔이 난다는 것이죠. At the end of the 8 miles of subsea pipeline. 이제 subsea란 말은요, 보시면 바다 밑에 이렇게 그 전력 어떤 그 석유 시설을 이렇게 해서 수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bsea pipeline의 4.8마일 정도의 끝에 이 레드시, 예멘의 레드시에 이제 조인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umbilically란 말은 배꼽에 뭐 생명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mbilically 하면 이제 아주 생명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이퍼라는 그 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섭씨 이렇게 망을 연결해서 석유를 이제 예멘으로 이제 빼는 것이죠. 자, The Giant Rusting Ship 이 엄청난 그 러스팅 이름 좀 녹이 슬고 있다는 이 배가
has had 사실상 no maintenance 유지 보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since 클라이브가 departed 떠난 뒤로. 그러니까 총괄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내전 때문에 떠났잖아요. 뭐 이집트로 떠났다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클라이브 씨가 떠난 뒤로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 chest valve, 이 C chest valve가 이런 거예요. chest가 이제 가슴이란 말도 있지만 이렇게 여는 밸브를 이제 chest valve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때는 이제 fed 먹였다는 거죠. 쿨링 시스템. 근데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밸브가 이제 러스트도 녹이 슬었고 can be completely shut 완전히 닫혀지지가 않는 거죠. 녹이 슬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xtinguishing system 그러니까 소화기 기능이 이제 더 이상 펑크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동사. 근데 소화 기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취약한 상황이죠. 그리고 power 전력은 옵니다. from a small generator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on deck 이게 배 위에 갑판에 있는 그 제너레이터로부터 이제 전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provide lightning, 빛과 heat, 열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For a skeleton crew of seafolk employee. 스켈리톤 크루란 말 재밌죠? 뼈만 남은 승무원들? 예, 그러니까 뼈만 있는 승무원들이죠. 이 세포크를 관리하는 그 탐사를 관리하는 이런 인플로이, 그 노동자들이 뼈만 남아있는 승무원들에게 이제 빛과 열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2020년 5월 27일 날, 이 ruptured pipe가, 이제 rupture란 것은 이제 파열된 이런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 깨진 파이프가 cause 야기했어요. sea water, 바닷물이 이제 flood, 홍수가 나겠다는 거예요. 엔진룸에. 그래서 repair job, 이제 수리하는 일은 that under norma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보통 환경이라면은 그 수리하는 것이 should have pp죠. 그러니까 했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take 걸리다. 4시간이면 걸리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end of ing. 결국 뭘로 끝났다? 5일이 걸렸다는 거죠. non-stop work. 이게 멈추지 않고 일을 해도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emergency case report인데요. 이게 타임즈가 이제 그 감독하고 있는 어떤 이런 비상 상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보고서가 이제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it took a team of local diver. 그래서 그 로컬에 사는 다이버들 한 팀들이 to seal은 봉하는 거죠. 바다의 체스트, 아까 체스트 그 잠그는 거, 밸브, 요거의 그 외부 오프닝, 언더워터.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 그런 열려 있는 것들을 이제 봉하는데 이런 팀들이 데려가서 했다는 것이죠. 팀을 데려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요. 자, only then 그때서야 비로소 could the seafolk crew on board. 그래서 선상에 있는 그런 그 멤버 승무원들이 패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damaged 파이프를 손상된 파이프를 패치업했다. 원래 패치란 말은 원래 이제 헝겊인데 헝겊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네, 복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In the sweltering engine room. sweltering은 아주 더운 찌는 듯한 그런 엔진 룸에서 이제 그 깨진 손상된 파이프를 이제 복구를 했다. 자, 그들의 리페어 job, 그들의 복구 작업은요, is just about holding. 근데 그것은 이제 holding, 잠시 멈춰 있는 거죠. 땜빵이죠, 땜빵, holding. 잡고 있는 거라고 이제 쿠블라 20표가 말했다. 자, 더욱더 위험한 스틸은요, 스틸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중류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류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옥시즌, 산소인데, 이것이 이제 accumulated in the safer 34 오일 탱크, 34개의 오일 탱크에서 이제 이게 쌓이는 것이죠. 중류의 산소가. 그러면서 mixing with volatile crude fume. volatile 하면 이제 휘발성의 이런 뜻입니다. 휘발성의 그런 크루드란 말은 원유가 되겠죠.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이런 원유의 fume, 유독가스가 나오는가 봐요. 이것과 이제 믹싱이 된다는 거예요. 자, because of 왜냐하면 inert gases seeping out of corroded steel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inert란 말은 비활성이라는 말이니까 비활성 기체가 이제 seeping 액체들이 이제 스며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불능의 그런 그 corroded 깨진 어떤 그 실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가스가.
그러면서 이런 휘발성의 원유의 그런 피움, 유독가스와 결합하면서 이제 이 오일 탱크에 쌓여 있는 어떤 산소의 그런 중류기와 이제 터진다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말했고요. 그래서 어떤 스파크라도 생기면 will end with a big explosion on that ship입니다. 그 배가 완전히 큰 폭발이로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상 1989년에 그 엑손 발데즈 오일 스피드라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재난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서 있죠.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라고. 사운드란 말은 만을 말해요. 우리가 포항의 영일만 하듯이 그런 사운드, 대문자로 썼을 경우는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알래스카였죠. 걸프 오브 알래스카 만에 여기에 이제 코르도바가 있고요. 발데즈라는 이 항구, 여기에 이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라는 많은 만이 있죠. 뚝뚝 들어갔는데, 요 만에서 이제, 이 리프, 어떤 산호초가 이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 89년도 3월 24일 날 이 탱커가 run aground, 좌초가 됐는데, 11밀리언 갤런 오브 크루드 오일이 스필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누수됐다는 거예요, 스필. 그래서 90년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found not guilty of drunken drive.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가 됐는데, 그라운딩. 그래서 negligent, 태만시했다는 거죠. discharge of oil. 그래서 이제 기름을 누설한 거에 대해서 이런 태만죄로 기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손이 이제 이런 environmental crime, 이런 환경 범죄에 대해서 이제 125밀리언 달러를 정부한테 벌금으로 이제 냈고요. 또 900밀리언 달러를 이제 시빌 로시트, 이게 민사 소송도 했고요. 정부하고. 그래서 이제 클린업, 깨끗이 하고요. 레스토레이션, 회복시키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내용, 알래스카에 있는 그 발데즈 오일 사건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실제 이제 엑손 발데즈 사건 이후로 보세요. 여기를 완전히 뜨거운 기압으로 다 시쳐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environmental 디바클이란 말은 이제 환경, 최악의 이런 환경 재난 상황이죠. 파국. 어떤 것이 다 깨졌다. 파국 상태를 이제 디바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의 그런 디바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경고를 하듯이 지금 여기도 이런 상황이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the consequences would be unpathable. 자, unpathorable은 패텀이란 말이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측량 불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 만약에 폭발이 생기면 이 결과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estimate to hold 1.14 million barrel of crude입니다. 이 정도의 석유 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 safer 배는요, could spill 4times입니다. 4배. 그러니까 이 엑손 사건의 4배 정도의 양을 누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엑손 발데즈는 leak into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 이제 누설을 했잖아요. 리크 했잖아요. 리크, 누설하다. 자, 그리고 it would add another dimension. 또 다른 차원이죠. 재난이 이제 된다는 거, 예멘에.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이미 어때요? humanitarian crisis.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부족 국가. 석유를 팔아서 물을 사오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물 부족 국가가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위기. 지금 6-year war, 6년 동안의 이런 전쟁, 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컴플렉스,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the precise impact of a disaster, 이런 재난의 정확한 영향은 would depend on, 뭐에 달려 있냐면 이런 seasonal variation, 이런 계절적인 변화죠. in weather, 날씨, 그 다음에 바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러나 제네바에 기반을 둔 휴머니테리언 에이전시인 이 조직은 파운드에 뭘 알았냐면, 만약에 이 셀퍼가 오일이 리크, 누설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이 이제 호데이랴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설이 된다면 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 탱크가 만약에 폭발한다면 기름 누수가 레드시 이쪽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데이 7이죠. 7일만 되면 이렇게 다 엄청난 지역이 다 이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 만이 이제 아덴만이 되겠죠. 아덴만. 네, 그러죠? 네. 소말리아가 여기 있고요.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다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있냐면, 그래서 어펙트, 3만 명 중에 이제 피셔맨, 어부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23만 5천 명의 이제 피싱 릴레이티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어업과 관련된 업종이 이제 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셧다운, 문을 닫을 것이죠. The Vital Port of Hodeiya, 이 항구가 이제 문을 닫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메인 엔트리 포인트죠. 주요 모든 것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이 네이션 국가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티터링 온 페민. 이것이 이제 티터링이란 말은 비틀거리다. 그러면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근으로 이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3개월 동안. 자, 그래서 clean up on such a spill. 그래서 그런 스필 누수에 대한 오염 누수에 대한 클린업 이 비용도 20밀리언 달러가 들 것이고, ACAPS라는 아까 그 스위스의 그런 예상 그 결과죠. 프로젝션이라는 말에서는 이제 예상이 되겠어요. UK-based consultancy risk aware라는 이 단체, 이 조직에서 이제 has model for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를 위해서 이제 모델 삼아서 어떤 예상을 했는데 20밀리언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That's almost the same. 그것은 뭐가 비슷하냐면 as the entire GDP. 2019년도 예멘 GDP의 전체 양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the same 했습니다. 그래서 a fire on board, 그래서 선상에서 어떤 화재가 might be, 어쩌면 더 worse, 이제 화재가 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죠? 누수 말고 이제 화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대략 5.9밀리언 사람들이 예멘에 있는 사람들과 1밀리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exposed to,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high air pollution 레벨로, 이게 고도의 그런 공기 오염 레벨 단계까지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완전히 overwhelming, 압도하는 거죠. 건강 케어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on its knee, on one's knee 하면 이제 뭐뭐의 무릎 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릎까지 왔다. 코비드 바이러스 위기의 결과 무릎까지 이제 거의 위기가 왔는데 또 더 이제 첨가가 되는 것이죠. 공기 오염까지. 그리고 예멘의 그냥 팜랜드, 농장에 이제 500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숯덩어리라고 한국말 똑같네. 숯덩어리, 검댕, 숯. 끓음으로 이제 덮여질 것이고, 분사구물. 그 결과 크랍, 농산물 생산이 로시스,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10밀리언 예멘과 1.5밀리언 peopl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 만약에 이런 최악의 케이스 시나리오가 come to pass 온다면 인포메이션 애널리스트, 이런 정보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예상에 대해서 It's going to be the biggest man-made oil-related disaster ever recorded. 그렇죠.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 최악의 오일 그런 관련 재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의 그 에스티메이션, 평가에 기반해서 지금 추정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UN Environment Program인 칩 잉거 앤더슨 씨는 경고하기를 지난해 Time is running out. 이제 시간이 다 바닥났다는 거예요. To avert,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피해? Looming humanitari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catastrophe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 바닥났다. 즉, 루밍이라는 말은 거대한 것이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루밍. 그러니까 거대하게 다가오는 인간적이면서 인도적이면서 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 재앙을 피하기에는 이제 러닝아웃, 시간이 다 바닥났다는 거죠. 곧 온다는 거죠. 닥친다는 거죠.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시도했어? 리커버리 팀, 이제 복구팀을 보내서 negotiate access to the, 이 배에 좀 접근해서 협상하려고 이제 이 유엔에서 이제 팀을 보냈다는 것이죠. 누구와? 후티스족과. 후티스라는 반군 이름입니다.
이 조직이 이제 컨트롤, 이 배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이제 스톨, 그 협상이 스톨, 멈춰,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죠. 스톨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스톨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브로커들이 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거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비슷한 이야기가 폭발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2020년에 그 8월 5일 날 뉴스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어때요? 그 블래스트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이루트 항구에. 그래서 이제 왜 여기가 폭발했나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의 그 암모니엄 나이트레이트 질산염 이것이 하이 오더 익스플로시브 고도의 그 단계의 그런 익스플로시브 폭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발해 가지고 완전히 베이루트의 이런 항구가 쑥대밭이 되었죠. 이게 이 정도의 그런 강도가 아마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히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 예멘에 2,700만 명이 지금 사는데 1,500만 명이 이제 난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멘이 종교적으로 보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지금 거의 반반이 되어요. 그래서 이 수니파하고 친한 이 사우디, 그다음에 이 후티 반군편인 시아파인 이란 이쪽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그런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튀니지 이야기만 잠깐 읽어볼게요. 거리에서 이제 데모가 계속 이제 탑을 전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튀니지안 딕테이터는 이 사람을 2011년에 1월. 그래서 많은 예멘 사람들은 쏘 봤습니다. 그런 opportunity for their own. 자스민 혁명을 보면서 우리 예멘 사람들도 우리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개월 동안의 데모가 있은 후에 he was wounded in a bomb blast at his presidential compound. 그러니까 대통령 그런 관저에서 이제 폭발물이 퍼지면서 살레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토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사우디에서 그는 hand over power to his vice president.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디 대통령, 부통령한테 권좌를 넘겨주고 토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멘의 이런 프로 디마크러시 무브먼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began to pick up the peace. pick up the peace란 말은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삶을 추스리다, 사태를 수습했다 이런 뜻이에요. pick up the peace 수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멘이 이제 민주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워크가 was undone, 행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카운터 레볼루션이니까 그런 혁명에 또 반대하는 그룹에 의해서 또 지역의 그런 컨스피러시, 어떤 그런 음모, 또 사우디와 이제 아랍에미리트와의 전쟁, 앞에서 한번 다뤘었죠? 사우디가 그 아랍 연맹을 맺어서 이제 또 폭격했다는 이야기. 또 이 쿠데타가 펀디드 바이, 누가 돈을 댔어? 이란이 됐잖아요. 이 후티 반군을 이란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또 혁명을 또 일으켰다는 거죠. 왜?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은 지금 시리아, 후티까지 해서 무슨 파? 시아파. 사우디, 예멘, 또 남쪽, 이쪽, 이집트 이쪽은 또 수니파. 이렇게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런 갈등 관계가 더 확실히 이해가 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쿠데타는 ordered by the 후티스. 그러니까 후티스 반군에 의해서 이 쿠데타가 이제 ordered, 권위가 이제 주어졌고요. 이 후티스족은요, take control of the capital, 수도를 이제 먹었네요. 2015년 초에. 그리고 이제 drove 하디 대통령과 그의 폴스를 남쪽으로 이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사우디가 이제 레드 이끄는 연합군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에어스트라이크, 항공기 폭격으로. 그 후티 테러토리를. 그러나, 그 오퍼레이션 디사이지브 스톰이라는 그 작전은 prove anything but 아무것도, never, anything but은 never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23,000명의 에어스트라이크는 이 코올리션, 이 연합군이 이제 컨덕트 수행했습니다. 6 years, 6년 동안 그 이후로.
그래서 미국과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뮤니션, 군수품, 이런 걸 써가지고요. 6,000개가 이제 have target, non-military target. 그러니까 비군사 지역에 이제 투하가 되면서 8,760명의 시민들이 사망을 했고요. 라고 이제 예멘 데이터 프로젝트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used his first foreign policy speech. 이게 외국 그 정책에 있어서 미국 국무부에서 말하기를 미국이 스탑 하겠다. 셀링, 판매를 오펜시브 웨폰을, 공격형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얘기했었죠? 그걸 멈췄다는 거예요. 인도적 차원에서. 자, 비록 이 갈등이 현재는 빅캐스트 던져졌죠. 무엇으로서? 프락시워, 대리전이죠. 대리전. 왜 대리전이에요? 그렇죠. 이란과 사우디 후원하는, 그러니까 순위파와 시아파의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우디와 아크 네머시스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강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란과의 사우디와의 결국은 큰형님끼리의 싸움의 대리전이다. 자, 이것은 렌트 서포트 투 더 후티스 반군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이란이. 자, 예멘은 그래서 사실은 호스트, 주인이죠. 몇 개의 그 메시워, 이런 더러운 전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within war, 전쟁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anti 후티스 forces, 그래서 후티스를 반군들은요, divided in their aims, 그들의 목표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즉, coalition, 연합이 include separatist rebel, 그러니까 분리주의자의 그런 반군들과 남쪽에서 싸우고 있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그런 정부군과, 그래서 아덴만 쪽에 있는 그 사우디가 후원하는 정부군과,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아미리트가 후원하는 밀리샤 인 더 웨스트, 서쪽에는 또한 아랍에미리트가 후원하는 그런 밀리샤, 민간 군인들, 우리나라 말로 예비군, 그게 이제 밀리샤입니다. 밀리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복잡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녹슬고 있고, 이제 기름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가 보니까요, 그 환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리치스트, 풍부하고요, 가장 바이오다이버스 머린 에코시스템 지역이 바로 이 레드시라고 합니다. 레드시. 홍해라고 하죠, 홍해. 이 홍해 바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그 바이오다이버스니까 생물학적으로 다양성이 가장 많은 생물군들이 사는 에코시스템, 친환경 그런 생태계가 있고요. Home to endemic fish species. endemic 하면 이제 만연한 그런 피쉬 종이 아주 만연하고요. 맹그로브 아시죠? 맹그로브 아주 가장 친환경적인 나무라고 그러죠. 모든 그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빨아서 정화시키는 그런 나무. 맹그로브와 the only coral reef라고 하죠. 유일하게 코럴, 그러니까 그 산호초가 known to be resistant to sea temperature. 바다 온도가 올라가도요, 여기에 저항하면서 사는 게 유일한 코럴 리프 군이 이제 홍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아가면 산호초가 다 죽거든요. 온난화 때문에.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 홍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예멘의 NGO 그린 드림 팀에 따르면 이 세이프 오일 스필은 결국은 115 예멘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아일랜드 인더 씨, 레드시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번 그 타임지 기사는 이런 홍해 지역에 지금 배가, 세이퍼라는 배가 지금 정박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기름이 누수가 되고 있고 이걸 유엔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티족과 또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게임과 또 거기에 큰형님들이 또 후원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